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심리학 시리즈의 27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컷은 양육보다 짝짓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암컷은 짝짓기보다 양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모두 진화의 결과입니다. 수컷이 짝짓기 노력에 집중하고 다른 수컷과 경쟁하는 데서 암컷이 이익을 얻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수컷이 자기 자식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며, 성공한 수컷은 양육에 투자하는 대신 경쟁을 통해 여러 상대에게 접근해서 더 많은 자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이러한 기본 패턴은 특히 포유류에게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포유류에서 수컷 양육이 발견되는 종은 5% 미만에 불과한 반면 암컷은 자식에게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체내 임신과 산후수유 등 생물학적 원인과 더불어 성별에 따라 복수의 짝을 만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회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고려하면 남성의 아버지 투자는 상당히 놀라운 현상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포유류에게는 드문 일이지만 아버지 투자는 새, 물고기, 그리고 일부 곤충 등 여러 종에게서 발견됩니다. 어떤 종은 아버지 투자가 의무적입니다. 이는 수컷의 양육이 자식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뜻으로 결국에는 수컷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어떤 종은 아버지 투자가 조건 발현적인데, 이는 수컷 육아가 자식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자식의 생존에 항상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 수컷이 육아에 투자하는 양은 수컷이 속한 상황에서 이 투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비용, 이익의 맞거래를 반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컷의 조건 발현적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수컷의 관점에서 부모의 투자는 일종의 맞거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컷의 이런 종류의 투자에서 발견되는 맞거래는 자식에게 돌아가는 이익 대 짝짓기 기회의 손실 및 간통의 위험이라는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식량을 제공받거나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받아 사망률이 감소하는 등의 이익을 얻는데, 이는 흔치 않은 사례일 수 있습니다. 포유류 새끼는 모유에서 초기에 필요한 영양의 대부분이나 전부를 얻기 때문입니다. 맞거래는 수컷의 아버지 투자량과 부성 확실성 혹은 반대로 간통 위험과의 연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건 발현적인 수컷 육아의 경우 간통의 위험은 수컷의 질에 따라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제비의 경우 암컷 제비는 질이 낮은 수컷과 짝을 맺었다면 수컷 육아의 손실을 무릅쓰고 더 건강하고 매력적인 다른 수컷과 교미를 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스티치 버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 새는 일부일처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수컷 새는 짝의 활동을 감시하고 감시하는 만큼 투자량을 조절하면서 간통 위험에 대응합니다. 스티치 버드는 수컷이 새끼의 먹이 가운데 16에서 32%가량을 공급합니다. 수컷은 영역을 침범한 수컷을 쫓아내 부성 위협에 대응하지만 그래도 짝 외 교미는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구에서 수컷이 알을 품는 횟수는 암컷의 짝 외 교미가 잦을수록 감소했습니다. 잠시 수컷 육아의 조건 발현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컷 육아와 관련하여 고려할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식의 생존. 둘째, 짝짓기 기회. 셋째, 부성 확실성입니다. 우선 자식의 생존과 관련해서는 만일 아버지의 투자가 자식의 생존 전망과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수컷은 자식을 돌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식 유기를 선호합니다. 반면 아버지 투자가 자식의 생존 전망과 질에 절대적 향상이 아닌 상대적 향상을 가져온다면 수컷은 혼합형 번식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때 짝짓기인지 양육인지 선택하는 데 있어 수컷은 사회적 조건, 예를 들어 짝을 찾을 가능성과 생태적 조건, 예를 들어 식량의 풍족함에 따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짝짓기 기회와 관련해서는 만약 아버지 투자가 의무가 아니고
짝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수컷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선호할 것입니다. 첫째, 만일 아버지 투자가 자식의 생존력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수컷은 자식의 유기를 선택할 것이며, 둘째, 아버지 투자가 자식의 생존력과 질을 향상시킨다면 수컷의 혼합형 번식 전략을 선호합니다. 만약 암컷이 퍼져 있거나 배란을 은폐하는 등 수컷의 짝짓기 기회를 감소시키는 사회적, 생태학적 변수들이 존재한다면 아버지 투자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부성 확실성에 대해서는 만약 부성 확실성이 낮다면 수컷은 자식의 유기를 선택합니다. 반면 부성 확실성이 높다면 투자가 자식의 생존력이나 질을 향상시키거나 투자의 기회비용, 예를 들어 짝짓기 기회의 감소가 투자 수익보다 낮을 때 수컷은 아버지 투자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의 아버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인간의 아버지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인간 남성의 자녀 투자는 조건적으로 발현되고 그에 따라 다른 종에게서 발현되는 것과 동일한 막거래들을 수반합니다. 일단 인간 남성의 자녀 투자는 남성의 아버지 투자로 인한 남성의 짝짓기 기회의 손실과 간통의 위험을 지불한 대가로 자녀에게 돌아가는 신체적, 사회적 이익들을 유발합니다. 우선 인간의 아버지 투자는 자녀의 신체적 안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누구보다 많이 투자합니다. 모든 문화에서 어머니의 자녀 투자는 다른 친족들의 투자에 의해 보완됩니다. 이를 모계 또는 부계 조부모가 부담하는지 혹은 아버지가 부담하는지는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사회에서부터 현대사회까지 아버지의 투자에 따라 자녀에게 돌아가는 신체적, 사회적 이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통사회의 경우 파라과이의 아체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년기 아동의 약 3분의 1이 사춘기에 이르기 전에 사망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망이나 이혼 때문에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 아동이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은 3배 증가했고 다른 아체족 남성에게 살해당하거나 다른 집단에게 납치될 위험이 2배 증가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전통사회에서 아버지의 식량 공급은 식사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아체족의 경우 집단 전체가 수렵물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자녀에게 고기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뛰어난 사냥꾼의 자녀는 능력이 모자란 사냥꾼의 자녀보다 사망률이 낮으며 이는 다른 수렵채집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사냥꾼의 자녀는 그렇지 못한 사냥꾼의 자녀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데 집단 구성원들은 훌륭한 사냥꾼의 자녀인 경우 음식을 구걸할 때 이를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아플 때도 기꺼이 옆에서 간호를 하며 대행 부모 육아에도 더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아버지 투자와 영유아 사망률 사이에 연관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투자는 중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아버지의 투자와 유아 사망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혼인관계와 유아 및 소아 사망률 사이에 일관된 관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은 일부 일처 부부의 자녀들보다 사망률이 12% 높다고 합니다. 이는 산업화 이전의 유럽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며 예를 들어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스웨덴에서의 유아 사망률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모의 자녀보다 미혼모의 자녀가 1.5배에서 3배 높았습니다. 1885년부터 1940년 사이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도 아버지의 식량 공급과 영유아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유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신체적 건강의 연관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연관성은 가구 내 주요 소득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건강보험 접근성과도 무관합니다. 상위 계층의 가족 구성원들은 하위 계층의 가족 구성원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더 많은 통제력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요인 모두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수입과 직업상 지위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 투자는 자녀의 신체적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아 및 소아 사망률이 낮은 환경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다른 연구들은 아버지 투자와 자녀의 신체적 건강에 잠재적 연관성을 보여주는데, 연구자들은 서인도 지역의 시골 마을에서 유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환경과 코르티솔 및 테스토스테론의 수치와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아버지의 부재 여부는 남자아이들의 코르티솔 및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관련이 있었고 여자아이와는 무관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남자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계부와 함께 사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코르티솔 수치가 특이하게 높거나 변동폭이 컸고 체중이 낮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성인 남성들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또래들보다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낮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아버지 투자가 유아 및 소아 사망률이 낮은 환경에서 일어날 때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조건에서는 남성은 아버지 노력을 축소하거나 배제하고 짝짓기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남성이 자녀에게 투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설은 우리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조상들이 고릴라와 유사한 가족 구조에서 진화하는 동안 남성이 여러 여성들과 장기적인 일부 다처 관계를 유지하며 자식들을 보호하고 자식들의 관계에 행동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아버지 투자는 아주 오랜 진화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 의하면 비교적 적은 수의 자녀를 낳는 환경에서 투자량이 많은 남성이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인데, 이는 문화적으로 성공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남성은 짝짓기 기회에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위험성이 낮은 환경의 아버지 투자가 자녀의 사회적 경쟁에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자식의 질을 향상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결과 장기적인 번식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소득, 놀이시간, 어머니 돕기 같은 남성 투자는 자녀의 보다 나은 사회적, 학문적 능력,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의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 아버지의 시간 투자, 예를 들면 숙제를 돕는 것과 소득 투자, 예를 들어 대학교 학비 지원이 자녀의 사회적 계층 향상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투자의 감소 혹은 철회가 일어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혼입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혼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사회적, 교육적 이점을 누린다는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실제 이혼 여부는 남자아이의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 자녀의 이른 성적 활동 개시, 저조한 교육 성취도의 단지 작거나 경미한 수준의 증가를 수반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사회적, 심리적 안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주 신체적인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부자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더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아 및 소아 사망률이 낮은 환경에서 아버지 투자는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이후의 문화적 성공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아버지 투자의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성적, 사회적 행동 가운데 몇 가지는 남성의 짝짓기 기회를 감소시키고 아버지 투자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키는 잠재적 적응으로 존재합니다. 첫째, 가벼운 성관계에 대한 여성의 반감입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성적 파트너를 원하는데, 이는 남성들 대다수는 원하는 것보다 더 적은 수의 파트너를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관계적 공격성으로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괴롭힘이 포함된 여여 경쟁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잠재적 경쟁자를 사회 집단에서 배제하는 기능을 하고, 그에 따라 남성의 짝짓기 기회가 줄어들고 아버지 투자의 기회비용이 감소합니다.
반면 인간의 경우 은폐된 배란 과정과 배란 주기 내내 유지되는 성적 수용성은 아버지 투자를 촉진하는 여성의 성적 특징입니다. 배란 과정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은 확실한 수정을 위해 다른 대부분의 수컷 영장류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단 임신의 신체적 징후가 명확해지면 남성은 쉽게 여성을 떠나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은폐된 배란 과정과 결합된 지속적인 성적 수용성, 다시 말해 빈번한 성관계가 이른바 쌍결합을 발달시켜 이를 통해 파트너와 자녀에 대한 남성의 투자가 유지됩니다. 자녀 양육에 투자하는 양은 남성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화의 산물로 조건 발현 편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왜 어떤 남성은 자녀에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어떤 이들은 아주 적게 투자하거나 아예 투자하지 않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생물학적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호르몬입니다. 인간 남성의 경우 짝짓기에 집중하는 지와 육아에 집중하는 지는 테스토스테론 및 프롤락틴과 상호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대와 장기적이고 헌신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고 짝찾기 경쟁의 노력을 적게 분배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아의 고통신호, 예를 들어 아이의 울음에 염려를 드러내며 아기를 달래주고 싶어하는 예비 아버지들은 다른 남성들보다 프롤락틴 수치가 높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호르몬과 관련해서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남성들의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으면 유아의 울음에 더 민감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대표적인 요인은 혼인관계입니다. 부부관계의 질은 남성의 육아에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부부관계의 질이 양쪽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머니의 육아보다 아버지의 육아가 혼인관계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혼인관계가 만족스러운 남성이 양육에 더 많이 투자한다는 결과는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여성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아버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가리킵니다. 또한 아버지 투자에 치중하는 남성들은 다른 남성들보다 일부일처 관계에 협조적이고 충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달 과정의 요인입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부모의 사회적 경험, 자원의 가용성, 그리고 위험성이 부모와 자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위험성이 높고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부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결과 혼인관계와 부모-자식 관계에 마음을 쓰지 못하고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반면 위험성이 낮고 자원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더 따뜻하고 부모-자녀의 애착도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애착은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부부관계를 비롯한 여러 관계에서 신뢰와 안정감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발달기에 부모-자녀 관계가 따뜻했고 현재 배우자 관계가 안정적이면 남성은 아버지 투자를 더 많이 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포유류, 번식의 생물학적 특징을 고려하면 전 세계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자녀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번식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많은 아버지들이 직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남성의 투자 또는 투자의 결연은 다른 종의 조건 발현적 아버지 투자에서 발현되는 것과 동일한 비용 이익의 맞거래를 반영합니다. 아버지 투자의 이익에는 위험성이 높은 맥락에서 유아 및 소아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고 향후에 자녀가 필수적인 사회적, 물질적 자원을 획득할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는 비교적 높은 부성 확실성과 짝짓기 기회의 제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육아의 조건 발현은 여러 요인과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그 요인에는 생물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발달 과정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